정보처리 기능사는 수제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기쌤. 보안쌤입니다. 자, 오늘은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처리 기능사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특징은요, 제가 두음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네파입니다. 자, 네파. 어떤 특정 브랜드가 생각나네요. 네, 네파 브랜드가 네. 생각이 났을 텐데요. 그럴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N은 non-major student, 비전공자입니다. 비전공자도 누구나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비전공자가 이제 나 대학생 아닌데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고등학생분들도 당연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다니시면서 컴퓨터나 관련된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다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IT 쪽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은 필수 자격, Essential Qualification인데요. 보통 필수 자격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IT 쪽에 진입을 하기 위한 어떤 필수 자격으로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나 이런 데서 특정 병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공군이나 이런 쪽에서는 휴가를 더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네. 포상휴가를 위해서 자격증 네. 취득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자격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은 전면 개정, 풀리 리비전입니다. 2020년부터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에 대해서는 NCS 기반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에 대해서는 현재 전면 개정이 돼서 수제비책이 나온 상태이고요. 네.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에 대해서는 몇 년 뒤에 NCS 기반으로 개정이 될 예정이므로 이건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절대평가, Absolute Evaluation입니다. 자, 절대평가인데요. 단답형 형태로 총 20문제, 그래서 100점인데요. 이 중에서 12문제만 맞게 되면 60점 이상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네, 얘는 꽈락이 없죠, 따로. 그렇습니다. 꽈락이 따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도 9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90분이요. 네, 보통 이제 2분의 1 경과하면, 즉 45분이 지나면 네. 다들 나가세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다 못 풀었는데 막 조급해하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네. 끝까지 앉아서 푸시다가 충분히 시간 다 활용하고 나오셔도 되니까 예. 네, 그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문제 푸는데 1분으로 따져도 20분이거든요. 네, 시간이 남기는 해요. 네, 시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는 여유롭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미 이제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를 합격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엔테이션 보고 계시겠죠? 필기 합격 후에는 2년간 필기 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응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한 번에 붙어야겠죠? 맞아요. 한 네. 번에 붙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강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은 정보처리 기능사 전략입니다. 자, 정보처리 기능사 전략은요, 쉽게 1, 2, 3이라고 지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 한 번의 합격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즉,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IT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격에 대한 좀 막연한 생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 번의 합격을 목표로 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 봐도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자, 뭐 예를 들면은 시험 문제에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틀리시면 돼요. 이게 모두 맞춰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목별로 이제 20문항 중에서 12문항만 맞추면 되는 시험이에요. 네, 8개나 틀려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하시다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이런 내용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의 독을 실천하자입니다. 이제 바로 반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복습을 실천하는 이유는요, 보통 한 번 학습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잘 기억도 안 나고요. 좀 흐릿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공부한 게 맞는지, 또 이거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좀 아리까리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복습을 실천한 다음에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에서 파생이 됐는지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나거든요. 좀 뚜렷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3번이라는 게 꼭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최소한 3번은 봐야 그래도 기억에 남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책들 보시면서 보통 3번 이상 보는 책 잘 없잖아요. 맞아요. 한 번 보고 그냥 땡치죠. 네, 맞습니다. 네. 이참에 3번 복습을 실천하면서 책에 한번 깊이 빠져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네네. 다음은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과목입니다. 자,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는요, 총 4과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면요. 1과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2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3과목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마지막으로 4과목 SQL 활용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1과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은요, 네트워크나 또는 OS 같은 기본 지식을 좀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C 언어, 자바 같은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빈칸 채워 넣기나 아니면 프로그램 결과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으면 이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결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SQL 같은 경우에는 뭐 DDL, DCL, DML 뭐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이런 기본적인 명령문, 언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태반이고 SQL문에서도 간단한 수준에서만 물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것들을 다 내재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요약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네. 핵심 요약을 위해서 저희가 책에 두음쌤이라는 암기 장치와 핵인사 퀴즈라는 암기 장치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핵심 요약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나가실 것입니다. 네. 다음은 정보처리 기능사 강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강의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자 직강입니다. 자, 저자 직강은요, 저희가 수제비 정보처리 기능사를 집필한 집필진입니다. 강사와 집필진이 같다는 거는 좀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재와 강사가 달라가지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나? 의도가 저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강사와 집필진이 같기 때문에 책과 싱크가 맞는 내용으로 교환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에 포함된 의도와 중요 사항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책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면 이제 글이라는 게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의도한 바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무래도 이게 집필진이 직접 작성한 거를 집필진이 설명을 하다 보면 그 네.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 직강이라는 게 이제 저희 특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맡아서 하는 강의도 저희가 직접 집필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좀 안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진짜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구별을 해서 저희가 인강의 핵심 내용들만 뽑아서 정리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은 듀엣 강의입니다. 아, 이건 정말 혁신이죠? 이거는 혁신입니다. 네. 저희가 영혼을 갈아서 네.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업계 최초로 듀엣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듀엣 강의로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한 사람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관점대로만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듀엣 강의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관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다채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재미있게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아침에 등하굣길이나 출퇴근할 때 마치 팟캐스트 듣듯이 우리 인강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죠. 네. 약간 그래서 라디오 듣듯이. 맞아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론과 기출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 내용이 바로 뒤에서 어떻게 실제 문제로 출제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네. 이 중요한 기출문제가 어떤 이론에 의해서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기출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를 이제 한 번에 했으니까요. 아마 좀 더 학습에 유리하실 거예요. 네. 자, 다음은요, 두음 비법입니다. 자, 수제비만의 핵심 콘텐츠죠. 다른 곳에서는 이런 두음 비법을 쓴 곳이 없고요. 저희만 이 두음 비법을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강의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직관적인 개념 이해를 돕습니다. 두음 비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기 비법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강의는 구성되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저희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죠? 네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좀 궁금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자, 지금부터 저희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필진은요, 총 4명의 지필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강사 또한 4명입니다. 자, 먼저 저는 지기쌤입니다. 수제비 커뮤니티의 카페지기이면서 정보관리 기술사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신기술 쪽에 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는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보안쌤이고요. 네. 수제비 커뮤니티에서 보안쌤이라는 닉네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정보관리 기술사이고요. 저는 이제 기능사에서 2과목 프로그래밍 쪽에서 이제 GP를 했고 강의도 했어요. 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면은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두음쌤입니다. 두음쌤은 수제비 커뮤니티에서 두음쌤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정보관리 기술사입니다. 좀 특이할 만한 이력이 있는데요. 기사 종목을 총 9개를 취득하셨습니다. 아, 처음 봤어요? 기사 종목 9개를 취득해서 이게 뭐 택시기사, 버스기사 이런 게 아니고요.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등등 해서 총 9개의 기사 종목을 취득하신 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제비쌤입니다. 수제비쌤은요, 수제비 커뮤니티에서 수제비쌤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십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사도 계셔서 총 2개의 기술사를 취득하고 계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 정말 대단하시죠? 어떻게 예. 기술을 2개나 따셨는지. 예,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총 4명의 강사가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이제 좀 저희 책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네. 이게 책을 소개드리는 게 이게 저희 자식을 이렇게 좀 자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수제비 정보처리 기능사 2021입니다. 자, 이번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만 보고서도 합격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 강의를 왜 보죠? 궁금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이 강의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효율성입니다. 자, 짧은 시간 내에 진짜 중요한 것들이 뭔지를 압축해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요. 책만 보고 하는 시간보다 훨씬 단축해서 여러분의 합격 시간을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 기반의 학습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인강과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 더 시너지를 내서 합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자랑 시간인데요. 커뮤니티 소개입니다. 저희 커뮤니티는요, 최고의 커뮤니티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정보처리 분야에서입니다. 커뮤니티 개설은 2019년에 했는데 실제로 그랜드 오픈한 건 2020년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1년 반 정도가 되었고요. 커뮤니티 회원은 총 현재 44,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예상 문제나 데일리 문제, 그리고 각종 공부 팁, 관련 자료 등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왜 계속 강조드리느냐? 바로 지필진이 살아요, 여기서. 예. 맞아요. 예, 여기에 저희가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거의 한 몇 시간 내로, 빠르면 뭐 5분 내, 그 다음에 좀 오래 걸리면 한 3-4시간 내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제비쌤, 보안쌤, 두음쌤 모두 거의 커뮤니티에 거의 댓글이 적게는 한 6-7천 개에서 많게는 15,000개까지 다 달았어요. 네, 정말 많이 달았죠. 저희의 영혼을 달아놓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커뮤니티의 활성화 단계입니다. 아, 대단하죠? 저희 커뮤니티는요, 지금 나무 4단계입니다. 네. 나무 4단계가 얼마나 높은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표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씨앗, 새싹, 잎새, 가지, 열매, 그 다음이 나무입니다. 자, 나무 4단계는 숲 바로 전이에요. 네네. 이 숲 단계가 어떤 카페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와닿으실 거예요. 보통 중고나라, 아, 그쵸. 그 다음에 네. 뭐 독취사, 이런 수십만 명에서 수천만 명이 되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숲 단계거든요. 근데 저희가 나무 4단계, 숲 직전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활성화된 게시글과 피드백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합격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스위스 왕눈이 님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입니다. 카페 가입 이후로 궁금한 내용들을 계속 커뮤니티에 질문하시면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결국엔 합격을 하셨습니다.
합격 후기를 보면은 이제 핵심을 좀 3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수제비만 핵심 요약이 도움이 됐다. 그리고 데일리 문제랑 두음 법칙이 도움이 됐다. 저희가 매일 커뮤니티로 제공드리고 있는 데일리 문제와 그리고 두음 법칙 덕분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훌륭한 카페 질문 시스템과 저희 지필진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카페에 살고 있다 보니까요. 네, 질문이 오면은 거의 실시간성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건 이제 저희도 다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을 텐데요. 커뮤니티와 책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인강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낸다면요. 분명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도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끝으로 첫 단추의 중요성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시죠. 네네. 자, 첫 단추가 정보처리 기능사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요, 다양한 이유로 정보처리 기능사를 따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IT 분야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많이 커졌죠. 개발자 초봉이 5천에서 최근에 6천까지 시작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만큼 개발자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정성이 높은 직업군에서도요, IT 분야로 전직을 하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정보처리 기능사는요, IT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까지 다양한 도메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IT에 진입하려는 첫 단추로 정보처리 기능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보처리 기능사를 시작으로 해서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보처리 기술사까지 국가공인 자격증을 통해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 또한 2006년에 처음 정보처리 기능사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2012년엔 정보처리 기사, 그리고 2019년에 정보처리 기술사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한 13년 정도 흘렀네요. 그 과정에서 게임을 좋아하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저는 이제 IT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수제비 시리즈의 대표 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삶 전반에 걸쳐서 정보처리 자격증이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능사의 첫 단추를 잘 매듭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여러분께 정보처리 기능사라는 이 첫 시작을 함께 하면서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까지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소통 채널은요, 수제비 카페에서 하고 있으니까 가입을 꼭 해주시길 다시 당부드리고요. IT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1강부터 같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